로마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에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52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경정 등기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건데요. 일부 말소 의미의 그 경정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말소 등기라는 거하고 경정 등기라는 것이 있어요. 경정 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그죠? 일부가 차고나 유류로 차고나 유류가 돼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부기등기로 해서 이것을 고치는 거, 시정하는 겁니다. 시정. 그런데 말소란 말은 우리가 쭉 봐왔지만 말소는 등기사항 전부가 차점이죠. 부적법하게 돼서 전부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뭐냐면요. 원래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원래는 일부가 지금 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란 등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컨대, 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세 가지인데, 이건 예규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예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독 소유를 해야 될 것을 공동 소유로 한 경우예요. 그죠? 또는 반대도 됩니다. 반대도. 그래서, 두 번째는, 거기에 전부 이전할 것을 일부 이전했습니다. 거꾸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정 등기할 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문제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공동 소유를 단독으로 바꿨을 때,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갑과 을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걸 말소한 다음에 다시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소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갑에서 근데 지금 갑의 전부를 갑의 2분의 1, 을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않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등기를 이제 예외적으로 예규에서 실무에서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다. 그래서 단공, 공단, 전일, 일전, 공유지분 경정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요.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자, 가나다 봤었고요. 따라서 답안을 보시면요. 이러한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실제로는 이제 명칭은 경정등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성격은 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말소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등기 시작할 때 그 경정등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등기를 기재할 때는 이건 등기를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해요. 경정으로.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부기등기로 하고요. 원래 말소는 이게 주등기고요. 경정은 이제 부기등기로 하고 물론 이제 승낙을 받았을 때겠죠. 이 단계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부기등기지만 다만 말소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이것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요, 관계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승낙을 받아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따라서 여기에 그러한 등기를 실행할 때 그 경정등기 방식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일말소음의 경정등기를 할 때는 그 등기로 인해서 이양인의 제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라든지 재판서를 가져오면 보세요. 가져오면 부기등기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합니까? 그럴 때는 아예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소 등기와 똑같은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말소 등기 방식으로 한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등기 실행은 경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갑의 등기가 있고 여기 1-1이 있어요. A라는 등기가. 그러면 예컨대 여기 저당권이 있다. 가압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면요, 이걸 말소하려면 거기 달려있는 가압류 등기에 대해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배우지만, 다시 배우겠지만, 그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이 승낙서를 받지 못하면요, 아예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정등기라고 해서, 원래 경정등기는 그때 봤듯이, 보세요. 전세금 자체가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을 고쳤다. 그죠?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의 내용을 고칠 때는 여기에 있는 예컨대 저당권자가 있다. 저당권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승낙을 못 받으면 여기서 이제 3번 해가지고 주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정등기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못 받아도 등기할 수 있지만, 말소등기 같은 경우는 승낙을 못 받으면 아예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듯이 지금 따라서 거기 부분에 보시면 그때 보면 등기상 이양에는 제3자가 있었을 때는 신청서에 승낙서, 재판정보는 필요해서 부기등기 방법으로서 등기해야 되는데, 줄거 보세요. 이양결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경정 등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등기상 이양계인에 등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압류 같은 경우 처분 제한 등기, 저당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는 아래 구분에 따라서 그런 직권말소나 경정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은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승낙서를 받아왔을 때 어떤 경우는 말소를 해주고 어떤 거는 고치는 등기 해줍니다. 그게 여기서 가번에 그럼 어떤 경우에는 말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나번의 경우는 경정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번에 용의권에 대한 등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보시면 예를 볼까요? 갑과 을 간의 공유 부동산인데, 지금 갑하고 을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해요.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유해서 갑하고 을에서 공유입니다. 그죠? 근데 공유를 지금 단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을 지분에 대해서 여기에 예컨대 가압류가 있거나 또는 담보물권이 저당권 등기했다 보세요. 그죠? 가압류가 있거나 저당권이 있거나. 그죠? 여기서 K1, K2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갑을 공유해서 갑 단독으로 좀 한다 보세요. 그러면
항상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갑을 해서 갑이 되면요. 이 소멸되는 등기는 을입니다. 소멸. 따라서 이 소멸되는 등기에 대해서 당연히 갑, 을에서 갑을 하려면요. 이 가압류권자는 소멸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승낙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오면요. 이 갑을 해서 갑을의 등기로 옮겨오면서 여기 있는 등기들은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멸되는 등기에 있는 가압류나 저당권 이 K1, K2는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 공유해서 단독일 때 갑을 해서 갑을 했을 때 즉 공유해서 공단입니다. 공유해서 단독일 때 소멸되는 등기에 이해한계인 등기는 승낙서 받아오면 직권말소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나번은요. 이번에는 갑을 해서 똑같이 전부에 처분 제한과 담보권이 있습니다. 근데 갑으로 근데 이제 보세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사례 보시면 약간 달라요. 요건 이제 1번이었었죠. 자, 요번에는 자, 이제 공유인데 이번에는 갑하고 을 양쪽 공유 이렇게 둘이죠. 이 둘 다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거나 여기 또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Y1이 있고 Y2가 있다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뭐죠? 이거를 갑 단독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갑을 해서 우리가 그 전부에 대해서 담보권이 있었을 때 역시 갑 단독을 한다 보세요. 그러면 이 갑 단독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여기 이 가압류나 저당권은 이 갑에도 있고 을에도 있던 것이 있는데 나중에 옮겨오면서 요 가압류나 저당권 특히 저당권 보세요. Y2는 종래 저당권 Y2는 전부에 있었는데 이것이 공유해서 단독으로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갑이라는 사람의 그죠? 갑에 대한 것으로서 이렇게 주로 갑걸로만 있게 되는 종래 갑걸로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래 을의 지분에 있던 부분의 일부는 고쳐야겠죠. 지분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 요 2분의 1만큼은 여기는 저당권이 줄어도 2분의 1만큼은 감축됐다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거기에 끝에 보시면 우리가 그때는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한계가 경정등기를 인해서 즉 상실되는 지분, 즉 상실되는 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실되지 않는 지분에도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등기는 경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소멸되지만 그 상실되는 지분이 아닌 것은 우리가 경정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유해서 단독일 때는요 소멸되는 등기에 있는 것은 말소고, 그죠? 상실되는 것은 아닌 등기는 경정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갑원은 소멸되는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고 갑원 끝에 가르치고 쓰시고 나번은 소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말소 및 경정등기는 이해한계의 등기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소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경정한다. 그러나 이 용의물권은 다릅니다. 용의물권은 결론적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보시면요, 이 예컨대 공유지분 우리가 이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같은 우리가 사용소유권에 대해서는 존속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용의물권에 대해서는 공동에서 단독했을 때는 일부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것은 우리가
집행법원에 촉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지만 즉 말소나 경정을 하지만 그 경정했다는 것을 집행법원에 또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갑과 을의 공유 전부에 대해서 전부의 단독 담보권이 있었을 때, 그럼 갑 단독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양개인 등기는 말소가 아니고 경정이죠. 왜냐하면 우리 을에 대해서 갑의 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처럼 갑과 을 공유로 되어 있는 전부에 대해서 용의 물권이 있었을 때는 이런 용의 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말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용의권의 물권 등기는 갑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한다가 틀렸고 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냐 용의 물권이냐 이런 것들은 말소다 할 수 있고요. 1번처럼 경우는 경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6번에 등기관에 이제 이렇게 착오나 유료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당사자 신청을 안 해도 지체 없이 이제 경정을 해주는데 다만 이때 이양개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2011년 전에는 국법에서는 등기상의 이양개인이 없을 때만 직권을 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언더라인 있는 것처럼 이양개인의 승낙서를 받으면요 직권으로도 경정 등기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직권에 대한 등기 신청은 우리가 오로지 등기관의 착오에 따라서 잘못된 등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정 전과 후 동의성 관계없이 우리가 직권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그 경정 전후에 동의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하는 편은 이제 이렇게 직권 경정 등기한 후에도 권리자 의무자 명인에게 사후에 통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 사례 보시면요, 사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보시면 사례를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등기가 있었을 때, 착오로 병에 등기했을 때, 그때 직권으로 이때는 착오로 해서 등간의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볼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말소 등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러한 말소 등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528페이지입니다. 예. 등기상의 전부가 포인트죠. 등기의 전부가 원시적이든 후발적 사유든 부적법하게 등기상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전부에 대한 그 잘못됐을 때 전부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서 왔듯이 경정과 비슷한 것은 뭐냐면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등기들은 이제 필요 없고요. 또 넘어가서 이번에 그 폐쇄 등기된 것의 말소라든지 또 부기 등기의 말소 같은 것도 배웠었는데 우리가 물론 이 부기 등기에 대한 말소는 이제 부기 등기만의 말소는 원래 안 되지만 예컨대 이번처럼 소유권 이해 즉 저당권 이전 등기처럼 소유권 이해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가 만약에 그것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됐다면은 그러한 부기 등기 이전 등기만 말소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또 4번에 꼭 권리 등기만 아니고 표시 등기 같은 것들도 등기 병인의 표시 변경 등기도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57조인데 우리가 항상 어떤 등기를 말소할 때는요 등기상 이양개인도 같이 말소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7조는 등기상 이양개인 제함자의 승낙을 받도록 또는 재판을 통해서 받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57조입니다. 보실까요? 1항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양개인은 제함자가 있을 때는 제함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승낙을 받았다면 그 얘기겠죠. 따라서 1항에 따라 즉 승낙을 받았다면은 그러한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그 2항의 제함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가 이제 규칙에 116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항에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일단 말소 등기를 한 후에 해당 등기가 말소한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항에 만약에 말소할 권리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제3자 권리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당권 등기의 목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권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제함자인 지권에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직권 말소, 이제 여기 2항은 직권 말소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당 사항란에 제함자 권리를 표시하고 즉 지권을 표시하고 어떤 권리를 말소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 직권을 말소한다라고 해서 직권으로 등기를 기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간단히 보시면요. 여기 예컨대 2번 해가지고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기 등기로 저당권에 대한 지권을 배웠지 않습니까? 지권 등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권은 만약에 이제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소할 등기는 지금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기는 질권 등기입니다. 즉 이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기는 이 제3자로서의 질권 등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보세요. 3번 해가지고 2번 저당권 말소, 그죠? 그런데 계약 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신청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신청은 주등기인 2번 저당권 말소라는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등기관은요, 물론 이때 이 질권자의 승낙서에다가 인감도장 찍어서 가져오겠죠? 인감전명 가져와서. 그래서 가져오면 등기관은 요 질권의 등기를 4번 똑같이 항상 말소 등기는 주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요 3번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요게 2-1의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걸 해서 요게 직권 말소 등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소 등기 바로 밑에 직권 말소 등기가 붙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 규칙 116조 2항이 그런 얘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제 2항 여기 쭉 보세요. 그러면 2항계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529페이지입니다. 말소에 관해서 등기상 2항에는 제3자라는 것은 등기부의 형식으로 봐서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그죠? 따라서 예컨대 만약에 지금 보세요. 여기는 질권자한테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다 갚았으니까 이 질권은 사실 이거 말소해도 그죠? 민법상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갚았지만 실제 등기 형식상 기재, 즉 등기관은 뭐예요? 등기관은 등기부의 형식상 질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질권자의 승낙을 받아가져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양가로 1번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상은 손해가 입을 우려가 그죠? 실질상 손해 입을 우려 문제가 아니고 그죠? 즉 형식상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승낙이란 말은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즉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을 승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2항의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말소를 신청할 때 제3자의 승낙서라든지 재판서를 가지고 그걸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때 승낙한다는 거기 서류에다가 여기 질권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라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재판이라는 말은 이제 만약에 질권자가 돈을 받고 이런 승낙을 안 해주면 거기에 그 등기상 이행 제3자, 즉 질권자를 피고로 해서
우리가 말소에 대한 승낙, 즉 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해서 승낙하라. 즉 말소 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것을 명하는 그런 판결문 정보냐든지 그런 조서 같은 걸 가져오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소 등기는요, 실제 이제 예컨대 여기 보시면요, 이 저당권 등기 말소는 뭐예요? 당연히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가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통상 공동 신청이고, 다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예외로 단독 신청인데, 단독 신청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하나, 둘, 6가지 이제 보실까요? 이건 뒤에 또 우리가 봅니다. 자, 1번. 지금 공동 상속인, 특히 상속인이 3명인데 만약에 그중에 장남이 예를 들면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자기가 돌아가신 분 재산을 다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만약에 부정하게 마치 인감도장을 가져와서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뭐 3분의 1씩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등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 상속인 중에서 만약에 A3가 그걸 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망자예요. 이게 피상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인으로서 A1, A2, A3예요. 그러면 직계 비속만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3분의 1씩 법정 지분대로 이 피상속인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그죠? 요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상속 포기하려면 다 인감 찍어서 포기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A1이 우리가 다른 거 할 때 필요하다 해가지고 인감 도장을 갖다가 빌려와가지고는 단독 상속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등기를. 그러면 원래는 보세요. 원래는 요게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A1의 등기는 보세요. A1의 등기는 원래 A1의 등기는 뭐예요? 얘는 요 A1의 등기는 뭐예요? 얘는 3분의 1을 할 것을 전부로 했으니까 사실은 법률적으로 이 A1 등기가 전부 무효는 아니죠. 전부 무효는 아니고 아까 말했던 뭐죠? 일부 무효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3분의 1은 그죠? 유효하고 3분의 2는 무효인 거죠. 그러면 요때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 A1을 3분의 1로 고치고 A2와 A3를 3분의 1로 하는 일분 말소음의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는 요 A1 3분의 1을 일분 말소해달라는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셋째 줄에 자기의 상속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소유권 명의인이 이번에 이제 갑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갑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소 등기 의무자는 상속인 전원이 피고로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번엔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압류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 촉탁으로 한 것이고요. 이렇게 촉탁으로 한 것은 말소도 촉탁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가압류가 원인 무효가 됐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때는 소송으로서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피고로 가압류 말소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한 신청하거나 법원에 통해서 말소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은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일단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 결정 신청을 해서 가압류 결정 취소라든지 집행 취소를 통해서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가처분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자체 말소를
소송으로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5번에도 뭐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앞서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회사가 갖고 있던 저당권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권리를 승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트가 포괄 승계 후 이것이고, 이제 합병 후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병 등기 후에 저당권 등기를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소멸회사의 저당권을 존속회사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괄 승계 후에 해지가 들어왔을 때는 먼저 이전 등기한 다음에 말소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VS 나오죠. 반대로 비교해서 보면 합병이나 분할 전에 해지라든지 돈을 갚았다. 그러면 그때는 이전 등기 없이 바로 저당권을 말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 후냐 전냐 알 수 있고요. 그대로 6번에는 등기 명의는 이제 허위 명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옵니다. D가 이제 이 허위 명의 등기일 때는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뒤에 배웁니다. 배웠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페이지 넘겨서 531페이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 신청주보다는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 판결의 등기처럼 이렇게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보세요. 이제 판결, 사망, 행불, 또 가등기 말소, 또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등기 말소, 혼동, 보존 등기 말소. 우리가 이제 6번, 7번은 봤었죠? 우리가 특히 7번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할 때도 단독이고 말소도 단독이다. 해서 보존 말소, 혼동 말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기억하시려면 뭐 판사, 행불, 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결, 사망, 행불, 가등기 말소, 가처분 위에 그죠? 가처분 위에 들어온 거 다 말소되죠? 네, 혼동. 그래서 판사, 행불과 혼동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씩 보면 판결한 등기는 뭐 단독 신청 아실 것 같고, 사망에 따른 또 사망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 등의 말소 이것도 단독이고요. 예컨대 뭐 사망하면 소멸한다 이런 약정을 썼을 때 그때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을 때 그 증명서 가져가서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그때도 우리가 재건 판결 받아가지고 말소를 하는 걸 배웠습니다. 다만 2011년 전에 법에서는요, 이 국법은 전세권과 저당권 같은 거 할 때도 예컨대 이 전세권자나 저당권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전세금 반환 증서 같은 거라든지 영수증 가져가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었는데 이 조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했어요. 주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는 특이하게 가등기 명의인이 자기가 스스로 가서 단독 말소할 수 있고요. 물론 인감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가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가등기 명의인의 선락서를 가져와서 또 이게 이해관계 등기로서 말소할 수 있다. 이 점은 아주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가처분 쳐놓고 그 뒤에 들어오는 등기는 이제 가처분에 반해서 무효니까 말소가 되는 것들 배웠습니다. 배울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보시고 이제 4번에 그러면 신청서에는 어떻게 기재할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청서에 필요한 것은 이제 거기 어떤 등기를 말소할 것인가라는 말소할 등기를 특정해야죠. 그래서 2번인지 3번인지 그래서 말소할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 중요하고 주로 말소는 주로 이제 보통 계약의 해지, 기간의 만료, 또 합의 해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신청 착오로 또 했을 때도 할 수도 있고요. 뭐 합의 해지 같은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첨부정보 물론 이제 계약서란지 권리증 같은 거 공론 신청할 때 또 여기 이거죠. 지금 여기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했을 때 이 저당권 말소했을 때 설정자의 권리증 인감증명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승낙서 특히 2학년의 승낙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리 그다음에
쭉 가셔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돼 있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승낙할 의무가 있는데 예컨대 돈을 승낙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죠? 그때는 실무에서는 더구나 이번에 실무에서는 피고는 지금 이거죠. 질권자가 안 해줍니다. 그러면 피고는 그죠? 피고는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에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 승낙을 하라 이렇게 해서 어떤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할 때 승낙의 의사표시 하라라는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예 피고의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해서 피고인 등기상 관한의 등기를 말소하라라는 우리가 승낙의 의사표시와 말소 등기 절차 이행하라는 것에 대한 판결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판례 하나 보실 거예요. 가처분이나 가압류라는 것은 이제 채권자가 이제 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가압류 가처분 재판을 받아서 그래서 그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 소유권 등기에 거기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고 거기에 달려있는 가압류 가처분도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 등기를 무효를 구할 때는 가압류 가처분권자에 대해서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에 그러면 승낙서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다. 예컨대 보세요. 1번에 아까 저당권부에 대해서 권리질권이 있는데 지금 저당권을 말소를 할 때 질권자가 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은 그 질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조차도 말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질권자가 사실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질권자의 등기에 승낙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승낙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소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동남 2번에 그 승낙서를 받지 않고 말소를 했을 때 어떡합니까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일단 말소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신청으로 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 승낙서에 의해서 승낙을 첨부하자고 말소했을 때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는 일단은 그 말소는 그 3자 즉 질권자에 대해서 무효죠. 그죠? 따라서 그 제3자 즉 질권자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물론 이제 그 3자 아까 질권자가 사실은 질권자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체보상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승낙을 할 의무가 있는데 승낙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일단 말소됐다면 그것은 실체상 맞는 것이고 이건 누구한테든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낙 의무가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실체법적으로 우리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107조, 108조 허위표시라든지 비즈니스 사표시라든지 착오 같은 거 이때 선의 제3자일 때는 승낙 의무가 없지만 그걸 알고 악의 제3자에는 승낙 의무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끝으로 너무 중요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말소등기의 이해한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이해한개인이 되느냐 사람은 아까처럼 어떤 등기를 말소할 때 손해받는 이해한개인이냐. 그래서 이때는 따라서 이해한개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승낙이 필요할 것이고 오른쪽에 이해한개인이 아닐 때는 그죠? 그때는 승낙이 필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해한개인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서 여기 있는 정도만 구별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첫째 이해한개인의 경우는요 왼쪽입니다. 예컨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 말소 소송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어떤 말소 소송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또 원고 피고라는 사람을 정한 사람이 원고나 피고라는 사람들이 뭐요?
법정에 나와서 서로 다툼을 합니다. 그 우리는 원고 주장을 피고의 주장 자체를 전부 다 변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두 사람이 변론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원고 피고가 할 말 다 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선고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가 현재 B가 앞으로 됐을 이 B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A, B에 대한 소유권이 무효다라고 지금 또는 A에 B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뭐 계약으로 깨졌다, 해제다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럼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말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A가 소송을 제기하고요. 또 변론이 다 끝나는 날짜가 이거예요. 그죠? 5월 3일이다. 그러면 2015년. 그러면 이 5월 3일 날 변론이 끝나기 전에 A가 B가 여기다 뭐죠? 여기다 K한테 뭐 대출을 받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변론 종결 전에 이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A가 승소를 해가지고 B의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될 때 뭐죠? 말소할 때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B 등기에 K라는 사람이 여기 4월 7일 날 5월 3일 전이죠? 변론 종결 전인 4월 7일자로 K라는 사람이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원래 변론 종결 후에 됐다면 말소할 수 있지만 변론 종결 전이기 때문에 말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변론 종결 전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은 이양개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론 종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얘를 피고로 해서야 되는 것이죠. 물론 변론 종결 후에 K가 들어왔다면 우리가 집행에 배웠듯이 말소에 대해서 승소 판결만 가지고 승계 집행 가지면 돼요. 말소를.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은 1번은 변론 종결 전에 들어온 그런 소유권 목적에 대한 각종 등기인들에 대해서는 얘는 일명 변론 종결 전 승계이기 때문에 얘한테 수납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행 취소 소송에 대한 가처분권자, 또 3번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있어서는 그 소유권 아까 이거죠? 거기에 달려있는 주담권자. 또 4번처럼 공유자 갑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보세요. 그러면 갑 지분이 뭐 4분의 1이다 그러면 4분의 1 지분인데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 감유했다. 그러면 우리가 갑 지분은 4분의 1이지만 전체 지분에 대해서 감유했으니까 결국에는 그 갑 지분에 있는 감유권자도 말소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우리가 변론 종결 전에 승계인, 또 가처분 채권자, 사행 취소에 대한 가처분 채권자, 그다음에 보존 등기 말소에 대한 저당권자, 또 공유 지분에 대한 지분 목적에 대한 감유권자들은 전부 다 선락을 받아야 되는 이양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채권자 취소에 대해서 하나 보겠는데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채권자 취소란 말은 이제 민법상 다 공부하셨겠죠. 그래서 하실 텐데 교재를 보실까요? 534페이지에 일단은 지금 사안을 보면요, 갑이 보세요.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한마디로 갑이 채무자인데 을 명의로 소유권 등이 됐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병이 여기서 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사례가 너무 중요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 명의에서 지금 3번 을의 명의로, 즉 채무자는 갑이에요. 그죠? 그러면 채무자 갑인데 지금 이제 자기 유일한 가옥을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허위계약, 이걸 통정의사 표시했어요. 통정으로. 그러면 이 행위는 이 채권자가 이제 병인데, 병이 채권자이죠.
이 채권자가 이 갑에서의 을의 등기가 자기 유일한 집을 갖다가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면 갑은 돈을 못 받을 걸 대비해서 갑의 소유권을 갖다가 나중에 경매를 집어넣거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채권에 추궁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즉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사행위로서 이렇게 소유권을 넘기기 때문에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의 행위는 사실은 뭐죠? 이것은 채권자한테는 사행위가 됩니다. 그죠?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사실 갑에서 을인 이제 그죠? 채무자한테 받은 사람이 수익자죠, 수익자. 이 을을 병은 따라서 병은 을을 피고로 해서 야, 너 그죠? 을에 대해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죠?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을에서 갑으로 원상 회복하라. 원상 회복하라는 소송을 즉 말소하라는 거죠. 갑에서 을의 등기를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라는 그런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이런 소송이 뭐죠? 사회 소송이죠. 이런 사회 소송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또 병이 또 이제 을이 팔아치울까봐 병은 이 갑에서 을 즉 요 말소죠. 말소 등기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병이 사회 행위의 채권자로서 여기다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 갑에서 우리가 을의 등기를 사회 행위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처분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이제 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왜냐하면 말소가 되면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사행위 취소할 때 이 채무자가 빼돌린 이 재산에 대해서 요 을의 등기, 이 수익자 을의 등기 얘를 말소를 할 때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다시 갑한테 갑니다. 그럼 이 말소할 때 요 사행의 채권자인 이 병의 승낙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보실까요? 보세요. 지금 이제 534페이지에 간명의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을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사실은 사회행위다. 사회행위로 인한 소유권 등기 됐기 때문에 그 등기를 말소하라라는 것을 피의보정 권리로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병이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을명의의 등기를 그죠? 병이 아닌 제3자한테 넘기기 위해서 말소 신청을 할 때 병의 즉 써놓으세요. 채권자인 병의 승낙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 보시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533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에 있는 가처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주의할 것은 이제 오른쪽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만약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자, 소유권 등기 말소입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 등기 말소는 좀 주의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A라는 소유자에서 B라는 소유자로 넘어갑니다. 또 C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서류를 위조해서 B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팔았어. 그러면 사실은 A가 자기 권리를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이제 다시 회복을 하려면 먼저 현재 소유자인 C의 등기를 말소하고 B의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은 항상 현재 소유자부터 거슬러서 그죠? C 말소, B 말소 이렇게 역순으로 말소를 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B의 등기만 말소하면 또 안 돼요. 그죠? 중요한 것이.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말소를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B의 등기를 말소를 하고 C는 승낙을 하라. 요렇게 하면 안 될까? 그게요.
그런데 이 소유권에 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그 권리고요. 우리가 항상 말소 등기는 현재 것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전 단계 등기를 말소하면서 현재 소유자의 등기를 승낙하라. 현재 소유자의 등기는요. 다시 한번 현재 소유자의 등기는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승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 1번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고 후순위 소유자인데 이 후순위 소유자는 써놓으세요. 얘는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승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소말후 소유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또 왼쪽과 대비해서 아까와 달리 변론 종결 전이 아니고 뭐죠? 변론 종결 후에 즉 말소 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하던 소유권 이전 등기하던 저작권 등기는 이때는 이해 때는 우리가 이때는 뭐죠? 승계 집행을 받아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는 아닙니다. 또 나가서 3번도 1번 저당권 말소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을 말소하면요. 2번 저당권은 오히려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소에 대해서 손해가 없는 자들은 우리가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인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양쪽 걸 이제 정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얘기가 밑에 있는 것이니까 잠깐 검토한 다음에 쉬겠습니다. 자, 1번. 따라서 소유권 등기 말소에 대해서 후순위 소유자는 우리가 이때는 이해관계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X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갑이 을에 대해서 내용을 소유권 말소 소송에 승소했더라도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뭐죠? 병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을병을 피고로 해서 말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 등기를 말소하고 을 등기를 말소하는 그 역순으로 해야 됩니다. 또 승계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도 역시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인 없이 종료된 등기가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원인 무효 판결에 대해서 변론 종결 후에 그로부터 소유권 등기나 전화권 등기를 받은 사람은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고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승낙이 아니고 승계 집행문을 받아서 말소를 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고개 하나 끝으로, 기출문제에는 5, 3, 4페이지 거 하나 보시고 좀 쉬겠습니다. 이쪽은 좀 내용이 좀 많고요. 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강의를 좀 짧게 좀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뭐 이 말소 등기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는, 말소 회복 등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례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자, 하나 고보. 자, 기출문제 5, 3, 4페이지에. 따라서 말소 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의 승낙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등기 말소를 할 때 그 권리의 목적에 달려있는 등기를 말하고요. 목적에 설정한 등기. 또 공유지분일 때 그 지분 전부에 대한 똑같이 목적에 달려있는 가압류 등기는 말소한다. 할 수 있고요. 그러나 1번 말소할 때 2번은 오히려 전세권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로 X라는 뜻은 뭐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졌다가 보존 등기 말소라든지 직권 말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허위명이라든지 그런 거 보겠습니다.